여전히 메타버스는 미래라고 봅니다. 빅테크들이 이제 게임 쪽을 탐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관점 자체가 이제는 메타버스 환경으로 간다라는 방향성이고, 그러니까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회사들에 대한 주가는 초기 오버슈팅 이후에 강한 조정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번에는 네. 그 메타버스 NFT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네. 작년 하반기까지도 NFT, 메타버스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이 엄청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관련된 그 게임주들을 이끌었던 동력이기도 네.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니티 소프트하고 네, 로블록스, 로블록스, 예.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에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가졌던 메타버스에 대한 신기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기루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퍼지고 있어요. 이거 미래 빅 트렌드, 네. 세상을 바꾸는 빅 트렌드이기는 맞지만 네. 한참 후의 얘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여전히 메타버스는 미래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메타 같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름 바꾼 메타가 VR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호라이즌 같은 플랫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하듯이 이렇게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런 투자 관점에서 빅테크들이 이제 게임 쪽을 탐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관점 자체가 이제는 메타버스 환경으로 간다라는 방향성이고, 이런 신사업들, 그러니까 신사업이라기보다는 새롭게 태동하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비즈니스들 같은 경우에 항상 오버슈팅 이후에 그 한번 세게 조정이 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그 구간에서 일반적으로는 털고 나가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로블록스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속 그냥 사야 된다. 계속 사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라니까요. 조금씩 분할매수. 예, 계속 그냥 매달 월급 붙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한 10년 정도 붙다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2013년 정도에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 종목을. 그러니까 그런 2013년부터 테슬라의 주봉 같은 거를 쫙 지금 9년치 주봉을 쫙 펼쳐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거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하락 구간을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예, 테슬라도 분명 그런 구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걸 보시면은 결국 게임 체인저 기업들, 그러니까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회사들에 대한 주가는 초기 오버슈팅 이후에 강한 조정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월봉이나 연봉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로블록스랑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같이 정 불안하시면 반반. 로블록스는 이제 B2C, 유니티는 B2B니까 베타는 로블록스가 더 크지만 안정성은 유니티가 더 크죠. 유니티는 또 사실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또 이번에 또 하락장에서 반등했던 이유도 매출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좋아서, 시장 생각보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뭐라죠? 유니티의 그 엔진. 네. 이제 게임사들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이제 막 계속 접목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유니티의 정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그 3D 관련된 이제 게임 엔진에서 특화된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미 플랫폼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게임사들의 70%가 유니티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좋든 싫든, 호환성 문제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니티 소프트웨어 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유니티가 최근에 그 이미지, 영화사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인수를 했잖아요. 네, 스튜디오를. 맞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잘 안 와닿아요. 이게 그렇게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걸까? 근데 그런 인수 발표를 하고 나면 네. 돈을 못 버는, 어쨌든 적자 기업인데, 네. 그런 인수 발표 이후에 어쨌든 주가는 상승했었으니까. 피인수 기업이요? 아니면 인수한 유니티요? 인수한 유니티. 유니티가. 예, 네. 유니티의 주가가. 네. 그러니까 또 시장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픽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유니티는 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래픽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컨텐츠 사업자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컨텐츠가 어떤 문화적 바운더리나 지역적 바운더리가 있어서 매출의 포텐셜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OTT 시대로 바뀌게 되고 또 메타버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즉각적 콘텐츠 송출, 그것도 이제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송출이 가능해지니까 콘텐츠를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내재화해서, 어차피 플랫폼 기술은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도 그냥 우리가 내재화해서 이쪽에 주던 수수료나 콘텐츠 지급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다 내재화하겠다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돈 좀 벌면은 이제 계속 다 콘텐츠 기업들 사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지의 제왕 VFX 스튜디오 네. 메타 디지털을 뭐 그렇죠. 16억 3천만 달러에 네. 뭐 구매했다. 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로블록스하고 이쪽 유니티는 유니티, 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지금 반토막난 이 시점은 좋은 매수의 기회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얘기했지만 한국에는 진정한 메타버스 기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이버 Z가 있지만 비상장사니까요. 상장사 중에서는 우리가 나는 메타버스의 미래, 나의 미래를 이 종목에 걸겠다라고 추천드릴 종목은 없죠. 네. 근데 어쨌건 한국에서도 그 메타버스 NFT 가지고 상당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게임주들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콘텐츠 회사들도 그렇고요. 예. 물론 지금 다 반토막난 상황인데 예. 이거를 그냥 일시적인 그 뭐 유니티나 로블록스도 그러니 네. 당연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건가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근데 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옥석을?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NFT 안에서 보면은 P2E 게임이 있고요. NFT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2E 게임으로 준비하는 상황의 기업들은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이 정도가 있을 거고요. NFT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둘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넥슨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P2E 게임은 이제 개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특정 게임이 대박이 나면은 돈은 훨씬 더 빨리 벌 수 있죠. 매출도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겠죠. 대신에 그 게임의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게 다운돼서 내려오는 거죠. 마치 컨텐츠 기업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 플랫폼은 말 그대로 플랫폼 기업,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NFT 거래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거래들, 예술품 NFT라던가 아니면은 동영상, 마이클 조단의 데뷔 영상이나 BTS의 데뷔 영상이나 이런 것들 NFT로 발행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또는 K-팝 그러니까 아티스트들과 관련된 그런 굿즈, 디지털 굿즈 시장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 형태의 거래 플랫폼을 선점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프로젝트의 그 게임 단위로 갈 것이냐, 게임 단위로 갈 것이냐, 플랫폼 단위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트렌드는 좀 거대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플랫폼 단위로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이브도 그렇고요. 하이브, 크래프톤, 카카오 계열 이런 쪽은 다 이제 NFT 거래 플랫폼 쪽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까지 그 대장을 형성했던 컴투스 홀딩스하고 위메이드 상당히 주가 빠졌는데 많이 빠졌죠. 근데 또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컴투스는 그래도 급반등을 좀 해줬고요. 네, 실적이 잘 괜찮게 나왔죠. 예. 근데 위메이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실망이 2천억 이상의 그 위믹스 네. 매도 자금 이거에 그렇죠. 대한 실망 매물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메이드는 이제 포지션이 없었던 상태시라면 관망하셔라. 관망. 예. 지금 싸다고 들어갈 구간 아니다. 싸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미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도. 네, 왜냐하면 이제 P2E 게임의 미래, 좀 중장기적인 텀에서 봤을 때 이 지속간 물론 이제 위믹스 생태계 안으로 중소형 게임사들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게임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흥행 게임들, 소위 말하는 전체 게임 시장에서 탑 20위 게임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탑 티어 게임들이 위메이드, 위믹스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이 있느냐? 그렇죠. 없잖아요. 결국은 그건데 메이저들이 와야 되는데. 메이저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저는 위메이드는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좀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있지만 급등주 가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보다는 지금 많이 조정받은 카카오 게임즈 쪽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실적이 좋았을 때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제가 커버를 안 하고 있고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컴투스하고는 좀
컴투스의 모 회사잖아요. 홀딩스 쪽은 예. 근데 물론 이제 C2X 이번에 이제 그 전체 이제 코인 발행하면서 위메이드의 딱 그 패스트 팔로워 우리가 넘버 2야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결론은 이제 그거죠. 제가 대장주인 위메이드를 추천 안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 2위 종목인 컴투스홀딩스를 제가 추천드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위믹스 플랫폼 자체에서의 어떤 매출이 크게 네. 성과가 나왔어야 그렇죠.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네, 플랫폼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게임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쉽게 얘기해서 아이템베이 같은 거래 회사들 네네. 있잖아요. 아니면 네. 그 스팀 같은 네. 퍼블리싱을 하는 게임사 네네. 게임을 퍼블리셔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걸 딱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그러니까 건가? 사실은 이제 이런 헤게모니를 누가 먼저 쥐느냐인데 지금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죠. 콘텐츠를 만드는 건 우린데 왜 아이템베이 같은 그런 중개 플랫폼들이 왜 그걸 가져가냐 이거죠. 각자 22게임들이 각자 돈 좀 출자해가지고 만들면 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그 자체 암호화폐인 보라하고 이제 카카오 생태계 안에 있는 클레이튼 이걸 연계해 가지고 이 안으로 많은 이제 게임사들 자사 게임은 물론이고 다른 게임사들까지 좀 유입을 해서 그 보라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게임들 간의 아이템 거래는 동일한 이제 그 보라 코인으로 이제 좀 가능하게끔 이제 그렇게 좀 매개체 역할을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사가 주도가 된다는 거는 네. 결국 경쟁 게임사들이 거기에 들어올까 결국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는 해요. 회의가 좀 들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다른 게 위에 카카오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플랫폼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 타사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 예, 예. 지금 가격 밸류 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들어가도 되는 구간인지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7만 원 수준이잖아요. 6만 원대 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7만 원 수준 정도의 주가가 지금 7,900원. 예, 그렇죠. 딱 7만 원인데 오딘이 이제는 4분기 요번에 실적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컨센서스보다 숫자 낮게 나왔네. 이게 아니고 마진은 컨센서스에 맞게 나왔어요. 영업이익률 17%가 나왔고 오딘 매출이 이미 그 리니지 W 나왔을 때 2위로 밀렸었잖아요. 11월 중순에. 오딘 매출이 2위로 밀렸었기 때문에 매출 볼륨이 당연히 그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매출이 하회한 만큼만 이익이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딘 개발사를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가 과거에는 7%에서 많이 벌어봐야 11%, 12% 영업이익률을 올리던 회사가 이제는 이번 분기에 당장 17%를 찍었고 내년 중에는 거의 10% 아주 후반대나 20%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 말인 즉슨 비슷한 매출 볼륨 안에서 이익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PR이 20배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20배 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일반 중소형주면은 20배 살짝 깨진 정도면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전략을 이쪽에 다 몰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도 나올 텐데 그럼 그때 이제 가파르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겠죠. 예, 그 구간을 사실 지금 미리 들어가 있자라는 게 이제 제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드리는 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이 게임의 관점, 게임의 매출이라든가 이익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그 NFT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 네. 그 생태계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투자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기존 게임만 가지고는 그 모바일 게임주들이 PER로 사실 아주 대형주 빼고는 20배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많이 받아야 15배? 이 정도로 왜냐하면 성장성이 둔화됐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궤적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그 신사업들이 NFT 메타버스가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컨텐츠 사업 보유하고 있는 게임 IP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게임을 안 하는 유저들도 크래프트에 매료되게 NC에 매료되게 하겠다 돈을 쓰게 하겠다라는 게 그 컨텐츠와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콘솔 사업들. 콘솔이 왜 좋냐면은 공짜로 플레이하지 않잖아요. 콘솔은
항상 사야 되잖아요. 예, 다운을 받든 이 팩을 이제 옛날엔 팩이었으니까요. 팩을 사든 예, 처음 플레이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돼요. 한 4, 5만 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30% 플랫폼 수수료 빼고 70%를 게임 회사 매출을 그대로 꽂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콘솔 쪽이 이익 레버리지가 좋거든요. 예. 닌텐도 뭐 영업이익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쪽의 플레이를 이제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도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좀 이제 올해는 본격적인 콘솔 진출의 발판이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언급드렸던 세 가지 요소들의 보시는 게임주가 관심 있는 게임주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몇 개에 걸쳐 있느냐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아 여기 사야겠다. 크래프톤은 세 개 다 걸쳐져 있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은 그렇자도 지금 실적 예. 때문에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실적보다 그 신작 게임에 대한 그 매출이나 네, 이런 것들이 실망 이것 때문에 오늘 급락을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예 실적도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돼요? 투자 관점에서 살만한 자리입니까? 일단은 뭐 소위 차트로 보면 이제 약간 쌍바닥 확인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6개월 오버행에 대한 부분까지 겹치면서 지금 주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 한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16배니까 판단하시기 나름이겠으나 일단 그 NFT나 컨텐츠 비즈니스나 그 다음에 콘솔 이 셋 다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전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16배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우리 있겠습니다. 그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직원들 공모주 다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1인당 지금 뭐 한 5천만 원씩 손해 봤을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 하던데. 실제로 그렇죠. 네. 네, 계산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는 상당한 압력이죠. 직원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를 굉장한 부담이죠, 사실. 회사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그럼요. 왜냐면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그렇죠. 뭐라고 다그칠 수가 없는 거죠. 본인, 뭐 그거 꼭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이사회 의장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때 시장에서 결정된 공모가가 분명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조정을 거친 공모가가 사실 50만 원인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상단이 60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번에 그런데도 50만 원 됐을 때요. 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아, 그래요? 거예요. 예, 저는 50에 결정됐어도 좀 낮게 결정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익에 엄청- 비해서는 저는 엄청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대형주들은 담당 애널리스트들이면 보통 상장되는 날 커버를 합니다. 예, 콜을 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제가 2달이 지나서 커버했어요. 예. 주가가 목표 주가가 제 기준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 주가 레벨에서는. 그래서 뭐 홀드를 낼 수는 없으니까 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한 2달 반 뒤에 좀 뒤늦게 이제 커버리지 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많이 빠진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매수의 기회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하이브 14만 원이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네이버랑 합작 딜 나왔었죠. 2월에. 그리고 또 예측은 당연히 어려웠지만 5월 달에 이타카 홀딩스 1조짜리 M&A. 그거 두 개가 딱딱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크래프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냐? 컨텐츠 쪽에서는 제작사 M&A가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발표되거나 뭐 예정돼 있는 건 없지만 없죠. 없습니다만. 주가 부양을 위해서든 회사 성장을 위해서든 네, 성장 전략의 경로상에서 보면은 펍지 유니버스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하지 않는 유저들까지도 이 펍지에 빠져들게 하겠다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단편 영화, 웹툰, 뭐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제작사가 필요합니다. 인하우스 제작사가. 그런 이제 대규모 M&A가 이제 붙는다던가 또 지금 어제 그저께였죠. 네이버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Z하고 크래프톤이 합작해서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NFT 거래 플랫폼의 형태를 아마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네이버와 크래프톤이 합작한 NFT 거래 플랫폼 상당한 파급력이 있겠죠. 하이브와 두나무가 합작하는 거하고 거의 뭔가 자웅을 겨루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크래프톤의 멀티플 리레이팅 이게 이제 상당히 근거리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숫자가 정말 이상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바로 오를 걸로 봤는데 솔직히 어제 정말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나왔어요. 네, 정말 이상하게 나와서 지금 쌍바닥 확인하러 가는 건데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하이브 마침 얘기하셨으니까 예, 하이브도 사실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그렇죠. 그 플랫폼 예, 두나무하고 이렇게 예, 준비를 하고 있죠. 위버스였나요? 예, 위버스는 이제 브이라이브하고 아마 통합 플랫폼이 조만간 이제 완료가 될 거고요. 그거 말고도 또 이제 NFT 거래 플랫폼을 올해 한 3분기 중에 론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도 그러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로 네. 막 오르다가 지금 또 꺾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손절을 해야 돼 아니면 들고 가야 돼 이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YG나 JYP였으면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G나 JYP하고 하이브하고 다른 게 뭐죠? 플랫폼이 있고 없고.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엔터주를 제가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콜을 안 하고 있어요.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하반기까지는 예. 상반기 말까지 안 좋다. 상반기 말. 왜 안 좋냐? 작년 4분기 때 이미 그 시그널이 나왔죠. 10월 판매량부터 계속 잘 나가다가 왜 이게 전년 동월비 성장성이 왜 이렇게 꺾였죠? 그게 작년 10월부터 나왔거든요. 그 이미 그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정말 11월 15일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예, 예. 17일을 고점으로 그냥 쭉 내려왔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빠졌어도 여전히 PER 30배가 넘고요. 하이브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야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업은 계속 슬로우 다운입니다. 1월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플랫. 예. 계속 40, 50, 60, 70% 성장해오던 K-팝이 지금 플랫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공연은 지금 이제 다시 리오프닝 얘기 우리도 그냥 규제 철폐하겠다. 다시 들어오셔도 된다. 이런 얘기들 쭉 있지만 오프라인 음악 공연의 전면적인 재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상반기 안에 모든 나라들이 이제 빗장을 그냥 풀었다고 했을 때 4분기 정도부터 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말, 가을께.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 투어가 잡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상당히 아직은 조금 멀리 있다. 예, 아직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봤을 때 그 NFT 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이벤트가 없이는 엔터주의 반등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YG나 JYP처럼 플랫폼이 없는 순수 엔터주들 같은 거기는 지금 투자의 경우에는 관점에서 별로 보아서는 안 되는 구간. 올해 별로일 것 같다. 이게 지금 올해 별로다가 제 콜인 거죠. 엔터는. 근데 하이브는 그나마 이 플랫폼 위버스를 갖고 있고 이 위버스를 이용한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 위버스 부분보다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위버스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미 이제 끝난 플랫폼이고 다 그러니까 성장만 남은 플랫폼이고 지금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NFT 쪽이죠. 그래서 두나무하고 하이브가 과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추가로 하고 있는. 예, 미국에서 론칭이 돼요. 아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이 조금 더 적합한 사업지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NFT 거래 플랫폼을 론칭 시키는 거죠. 가령 이제 거기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만 BTS의 초기 영상이라든가 데뷔 영상 또는 BTS와 관련된 디지털 굿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기서만 NFT의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면은 그쪽으로 막 쏠리겠죠. 근데 지금 마침 BTS 멤버 중에 하나가 군대 가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그게 이제 하이브의 최대 약점 아니냐. 저는 이제 입대 관련해서는 동시에만 안 가면 된다. 예. 동시에만 안 가면 된다. 동시에 가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근데 하나가 가고 다음에 또 가면 동시잖아. 동시에 둘 셋이 비게 될 수도 있으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요? 6명이 다 같이 빠지지만 일곱 명인가요? 6명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다 같이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완전체 아닌 상태로도 활동은 계속 할 수 있으니. 예. 우리가 그 케이스를 잘 보여준 예시가 지난 2년 동안의 엑소입니다. 엑소. 예. 엑소가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음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네, 조금씩이나마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닛 활동을 통해서 앨범 판매량이 충분히 방어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게 K-팝 위상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더더욱 가능하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가지만 않는다면 음반 판매량과 같은 그런 실적과 관련해서 공백을
크게 느끼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하이브도 지금 물리신 분이라면 앞으로 조금 더 상반기 끝까지는 뭐 6, 7월까지는 힘들겠지만 네. 더 하락할 수 있지만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서부터. 그렇죠. NFT 거래 플랫폼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이죠. NFT 거래 플랫폼을 지금 7월, 8월 정도에 한다고 했는데 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비트코인? 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NFT 거래 플랫폼의 니즈가 최소한 타임라인 상으로는 조금 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3분기보다는 4분기 쪽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딜레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반등의 어떤 그 포인트, 반등의 시점 이게 늦춰진다. 계속 늦춰질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목표로 하는 그 타임라인 보다는 항상 늦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그걸 맞추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서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봤지만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NFT 거래 플랫폼이 이러저런 이유로 내년 초로 밀렸습니다. 지금 작년 2월 달에 네이버하고 그 하이브의 그 뭐죠? K-팝 플랫폼 합병하는 거, 통합 플랫폼 나오는 것도 원래는 작년 2월에 공시 나왔을 때 작년 말까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달이 지나도 그럼 뭐 언제 뭐 그랜드 오픈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조차 없어요. 지금 최소 석 달 밀린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좀 타임라인을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엔터주를 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굳이 살 필요 없다고. 살 필요 왜냐면 없다. 상반기 계속 어려웠고 그렇죠. 내려갈 수 있으니 주가는. 예. 저는 뭐 굳이 살 필요 없고 똑같이 성장주 중에서 똑같이 많이 빠졌다면은 저는 뭐 크래프톤이나 NC 같은 게임주 쪽이 오히려 낫다. 반등의 엔터주보다. 트리거들이 엔터주보다 게임 쪽이 훨씬 좋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게임주 중에 탑픽은 어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NC는 한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하여튼 워낙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공모를 받은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 공모가 산정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게 공모가가 좀 뭐 공모가도 공모가고 또 카카오페이 사태 보면은 또 첫날 시초가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가 이제 더블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나는 퍼 몇 배 이상짜리는 안 사겠다. 예. 모멘텀 플레이고 뭐고 나는 30배 넘는 건 안 살 거다. 그렇지. 예를 들면 싼 주식.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겠지. 예, 그거를 좀 기준점을 딱 디오유 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시총 2조 위에서는 안 살 거다. 참, 그 디오유 마침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시총은 그래도 한 1.45조까지 많이 빠졌어요. 4조. 뭐 이제 5만 원도 깨졌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그 플랫폼 성격으로 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쪽 진출 모멘텀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한알령도 아직 그 해제가 안 됐거니와 최근에 다시 또 반중 분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매끄럽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레벨상으로만 본다면은 이제 슬슬 들어가도 되는 구간은 맞거든요. 오늘도 10% 빠져서 45,000원이네요. 그러면 괜찮아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만 원 초반까지 봤거든요. 네. 오늘 10%가 빠졌어요. 45,000원?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 메시징 쪽에서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제 캐시카우 창출 능력이 있으니까 가격대는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확 바뀌시네요. 바뀌었어. 45,000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이 빠졌네요,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반토막 넘게 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우리 김윤용 위원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엔터주, 게임주,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플랫폼 기업도 그렇고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의 투자의 맥을 어떻게 짚어나가야 될지 이렇게 훤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예.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어떤 전문가의 말을 믿는 것보다 예. 다 직접 확인해 보고 예, 그럼 딱 기준점 같은 거를 딱 그렇죠.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됐을 때 예. 다른 반대 의견도 좀 듣고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윤용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